대한민국. 수천 년을 이어온 전쟁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민족.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오히려 전 세계의 전쟁법의 교본이 된 대한민국의 전투 방식. 오늘은 한국의 전쟁 전략이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해외 반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한국전쟁에서 배운 교훈.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며 전 국토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병력도, 무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막 독립한 신생국이었고 군사적 준비도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역사적인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바닷바람을 가르며 인천 앞바다에 수많은 상륙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이 작전은 군사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지형이 복잡하여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국 단 사흘 만에 인천을 완전히 탈환하며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전쟁의 결정적인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분석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미국 전쟁사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지만 성공한다면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메가더 장군의 과감한 판단과 한국군의 투지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현재까지도 미군과 여러 나라의 군사교본에서 이 작전은 혁신적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술을 발전시키고 참호전과 게릴라전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며 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처절한 저항, 지리산과 산악, 지역에서 펼쳐진 유격전 등은 한국군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은 전 세계 군사교범에서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전투를 배운 곳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전쟁 경험은 세계 군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한 군대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부 베트남전에서 증명된 한국군의 실력. 1964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먼 타국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된 것입니다. 단순한 지원군이 아닌 정예화된 전투부대로서 베트남의 밀림 속에서 한국군의 강인함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펼쳐진 전쟁. 적의 기습과 매복이 끊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전술과 철저한 규율로 전장을 장악하며 미군조차 감탄할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주둔했던 지역이 종종 베트콩의 공격을 받았던 반면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은 베트콩조차 접근을 꺼리는 안전지대로 불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코리안 타이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미군보다도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정글 환경에서도 철저한 규율과 치밀한 전술로 월맹군을 압도했으며 심리전을 활용해 적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한국군의 전술은 단순한 화력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습과 매복을 활용한 전투, 철저한 정찰과 정보전에 기반한 작전 수행, 그리고 베트남 정글의 최적화된 전술을 통해 적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고슴도치 작전과 같은 방어 전술은 한국군의 뛰어난 조직력과 전투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군조차도 한국군의 전략을 연구하며 이를 향후 작전에 반영하는 등 한국군의 전술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전술과 전투력은 여러 나라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단순한 파병 부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정예 전투 부대였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나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부 현대 한국군, 세계 최강의 예비군 시스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강력한 예비군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보조병력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조직입니다. 한국군은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시에 즉각 전력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해외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보조병력이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정규군처럼 싸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예비군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정규군 수준의 훈련을 받으며 사격, 전술 훈련 등 실제 전투를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예비군 체계 덕분에 대한민국은 유사시 엄청난 속도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군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부 K 전술, 전 세계가 연구하는 한국군 전략. 최근 한국군의 전술은 미군과 NATO군에서도 연구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다층 방어 체계와 도심 전투 전략은 세계 각국 군대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유럽의 군사 분석가는 한국군은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 최신 IT 기술을 결합해 현대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은 드론, AI 기반 전투 시스템, 전자전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현대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무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군의 전력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 중심의 군대를 넘어 최첨단 기술을 갖춘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는 단순한 무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을 연구하며 강해진 대한민국. 한국의 전쟁 전략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강한 국방력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쟁 전략과 해외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